그러면은 안면에 장애가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행복하신 우리 주부 김희아 씨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제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계집 희의 예쁠 아, 김희아. 주민등록증에는 7월 7일 행운의 숫자 7이 2번이나 들어간 날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저는 진짜 제 생일을 모릅니다. 제 얼굴을 덮고 있는 크고 붉은 점, 모반 때문인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저를 보육원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엄마라는 존재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입학식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엄마 하면서 누군가를 찾더군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이 아니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엄마. 나는 뭔가 다르구나.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준비물 안 가져온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미술 준비물까지 챙길 수 없었던 저는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앞에 있는 사람을 그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다 그린 사람은 스케치북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스케치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에서 제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얼굴을 동그랗게 그리고 눈, 코, 입을 그려놓은 뒤 제 얼굴의 반을 빨간 물감으로 물들여 놓은 제 얼굴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왜 제가 길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절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지, 왜 아주머니들이 쯧쯧쯧 혀를 차는지 알았습니다. 내 모습 때문이구나.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지? 그래도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녔죠. 시간을 흘러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취업을 해야 하는데 자꾸 초등학교 때 도화지 속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12월에 원장님께서 저를 불러셨습니다. 저에게 희야, 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에서 보육교사로 일해줄 수 있겠니? 살아오면서 수많은 차별을 받아오면서 아파하기만 했는데 그 순간 처음으로 감사의 차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도저히 결혼 같은 건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착한 남편을 만나 예쁜 2딸까지 낳은 겁니다. 하루는 큰딸 예은이와 역할 바꾸기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은이가 엄마가 되고 저는 예은이의 딸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은이에게 엄마 나 배고파라고 얘기했을 때 예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배고파. 엄마가 맘마 줄게. 조금만 기다려. 태어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엄마의 따뜻한 말.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정말 엄마가 딸에게 해준다면 이런 느낌일까? 가슴이 따뜻해지는 날이었습니다. 한때는 날 버린 엄마를 그리워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이런 나를 세상에 내려놓기까지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지 엄마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그리고 이렇게 큰 복점을 주신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아유, 어머니 사랑합니다로 이야기의 끝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보육원에 맡겨졌는지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네요. 네. 그 이름도 보육원에서 지어준 거고요. 예예. 아 근데 참 이쁜 이름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그죠?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진짜. 네.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얘기 들으면 좀 화가 납니다.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니까 물론 그랬겠습니다만은 그게 참 큰 상처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도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실 텐데 예. 그렇게 저는 아이들은 뭐 모른다고 치지만 네, 선생님은 선생님도. 좀 네. 근데 그렇게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극복하셨다고 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에서 감사를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네. 어쩌면 우리는 그 감사를 찾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네. 아프고 힘들고 또 어렵고 남들이 저에게 저 얼굴로 어떻게 사노 그렇게 말할 때도 예. 저는 저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감사라는 게 저절로 저에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예. 언제부터 제가 마음 딱 먹고 감사해야지 했던 게 아니라 아픔을 저 혼자 삭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게 그 속에 있었던 감사. 예, 감사를 그냥 찾아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네. 찾는 건 보물찾기와 같아서 그래요. 자기만이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야, 정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습니다. 구슬, 보석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향을 준 사람이 좀 있었습니까? 예, 저를 후원해 주셨던 후원자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육원의 아이들은 보육원을 떠나야 돼요. 네. 그러면 그때는 진짜 혼자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네. 그런데 보육원에 있던 100여 명의 여자아이들에게는 없는 이 붉은 점이 저에게만 있는데 제가 이 얼굴로 사회에 나간다는 건 두려웠어요. 예. 왜냐하면 면접 볼 때도 첫인상이 중요하고 첫 대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냥 제 얼굴만 보고 네. 인생의 나고자 같이 죄인같이 저를 보기 때문에 겁도 났는데 네. 그때 계셨던 변 원장님께서 저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기 남게. 보육원에서 네. 보육교사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일해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은요 제가 이게 아프면서 25살에 그러셨구나. 어쩔 수 없이 네네. 나왔고요. 남편이랑은 연애 결혼하셨고요. 예, 연애 6년 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딸이랑 역할 바꾸기 놀이 하셨는데 그때 엄마 소리를 엄마들이 해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다는데 네. 기분이 참 묘하셨겠어요? 예, 저는 네. 우리 예은이가 네. 저한테 엄마 하면서 달려올 때도 네. 아기가 저게 엄마라고 부를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예. 그런 것들이 막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기하고 역할놀이를 할 때 딸이 저에게 엄마가 맘마해 줄게라는 그 말이 정말 엄마가 있다면 엄마가 저에게 해주는 말이 이런 느낌일까? 네. 그때 아기를 통해서 네. 느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아유 그렇습니다. 저도 막 가슴이 갑자기 찡해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그 내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전혀 뭐 그런 거 없으시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말씀도 하고. 네. 지금이나 예전이나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요. 오.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다가가려고 하면 네. 두 발짝 세 발짝 뒤로 가는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다가가지를 못해요. 어, 하지만 다가와주는 한 사람 두 사람하고는 그래요. 정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어떤 자리에 있을 때도 항상 밝고 명랑하고 재미있게 보내지만 네.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다시 이제 제가 혼자라는 걸 많이 느끼죠. 하지만 어디에 가서든지 저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늘 그렇게 살아왔고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냥 재미있는 희야라고 기억해줘요. 시작이 이제 다가가는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네. 예, 예쁜 딸들 얼마나 그 대견하세요. 그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희아 씨에게 이렇게 그 자극을 준 것 딸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제가 방송에 나갈 수 있는 예. 제일 마지막에 큰 힘을 준 것도 제 딸이었고요. 제 딸이 아마 저한테 제 인생의 제일 가장 훌륭한 멘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선물이죠, 선물. 네네. 네. 아유, 얘기 듣다 보니까 그냥 뭐 지금 밖에 날씨는 흐린데요. 제 가슴에는 햇빛 이 쨍쨍이네. 햇빛이 막 예. 이 네. 스튜디오 안이 화사해졌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은 노숙인에서 이제 사진사, 멋진 사진사입니다. 여러분 보는 라디오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오늘 멋지십니다. 자.